제4장 음식점의 마케팅 믹스 요소. 음식점에도 머천다이징이 필요하다. 음식점들이 마케팅을 할 때는 마케팅 목표를 먼저 설정한다. 예를 들어 순이익 10% 향상과 같은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경영자는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조합하는데, 이때 마케팅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활동을 마케팅 믹스라고 한다. 음식점은 마케팅 믹스를 조화롭게 구성할 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익, 매출,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의 마케팅 믹스는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서브 믹스로 구성되며 이를 7P라고 한다. 먼저 프로덕트와 관련 있는 머천다이징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의 마케팅 믹스란 음식점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로서 제품 가격 촉진, 입지 프로세스, 물리적 증거,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머천다이징이란 용어는 유통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특히 백화점이나 할인점, 그리고 패션 관련 부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머천다이징은 특정 산업 부문에서만 활용하는 특수한 개념은 결코 아니다. 외식업에서도 반드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외식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머천다이징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머천다이징이란 목표 고객을 정하고 시장 조사와 같은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목표 고객이 원하는 메뉴와 서비스를 확인한 후 개발한 메뉴와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 적정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품 계획, 상품화 계획이라고도 하며 중요한 마케팅 활동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머천다이징은 그동안 대기업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그 이유는 과학적인 소비자 조사와 치밀한 상품 계획과 개발, 복잡한 평가와 분석 활동을 소규모 사업자가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선입관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제 대기업과도 경쟁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소규모 음식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머천다이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머천다이징 활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보면 1. 목표 고객 선정 2.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시장 조사 3. 메뉴 계획 4. 메뉴 개발 및 개선 5. 메뉴 평가 6. 메뉴북 디자인 7. 메뉴 촉진 8. 메뉴 분석을 포함한다. 그림 1 참조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의 머천다이징 활동은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음식점 마케팅은 음식점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마케팅 활동의 대부분은 머천다이징처럼 음식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은 내부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에서의 마케팅 활동은 비용의 낭비만 초래하기 쉽다. 예를 들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메뉴와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많은 고객을 불러 모으는 이벤트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한 번 방문한 고객이 다시 방문하겠는가? 대부분의 고객은 불만을 느끼고 돌아가서 나쁜 경험을 주변에 전파하면서
결코 재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내부에서의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 머천다이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외부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목표 고객을 선정하고 소비자 조사하기. 어떤 음식점이든 명확한 목표 고객이 있어야 한다. 맛있는 메뉴만 있다면 누구나 방문해서 구매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목표 고객은 가능한 명확한 계층으로 정의할수록 좋다. 예를 들면 국내의 유수의 주점 프랜차이즈 기업은 목표 고객을 27세 오피스 여성으로 설정하고 모든 메뉴와 서비스를 핵심 고객 위주로 개발하여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목표 고객은 마치 양궁의 관역에서 10점의 위치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사들은 모두가 정중앙에 10점을 목표로 활 시위를 당긴다. 만약 그들에게 10점이라는 목표가 없다면 활은 어디로 날아가게 될까? 목표 고객을 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음식점은 목표 고객을 정하고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메뉴와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아무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공간이 아닌 특정한 대상이 좋아하는 음식과 분위기,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와라와라의 경우 27세 오피스 여성들이 취하는 술보다는 맛있는 술을 좋아한다는 점과 술도 웰빙이란 컨셉트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파악하고 즉석에서 갈아주는 과일주를 개발하여 최대 히트작을 만들었으며 짧은 치마 때문에 불편해하는 여성 손님을 위한 무릎 담요, 긴 머리가 음식에 닿는 손님에게는 머리끈, 옷에 밴 냄새를 없애기 위한 섬유 탈취제, 휴대폰 충전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한 점도 목표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목표 고객에 대한 소비자 조사는 가능한 과학적인 리서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시로 점포 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고객과의 대화나 관찰 등을 통해 소비자 욕구와 행동을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해도 좋다. 메뉴 계획부터 메뉴 평가까지 끝나야만 판매 가능하다. 머천다이징 활동의 핵심은 메뉴 계획과 개발이다. 음식점은 제조업적인 성격부터 소매업, 서비스업의 융복합적 특성을 가진 특별한 업종이다. 따라서 메뉴 계획과 개발은 제조업의 제품 생산에 비유할 수 있다. 목표 고객의 욕구에 적합한 메뉴를 계획하고 개발되었을 때만이 음식점의 성공은 보장된다. 메뉴 계획이란 이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목표 고객에게 제공할 메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메뉴 계획은 목표 고객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으며 생산이 가능하고 원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메뉴 계획은 음식점의 컨셉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결과물로서 고객 만족을 위한 마케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림 3 참조하세요. 메뉴 계획은 일반적으로 시장 기회 탐색, 목표 시장 분석, 기존 상품 분석, 아이디어 창출 및 채택, 수요 예측 및 정보 수집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예를 들면 고객의 관점에서는 목표 고객의 욕구와 필요, 역량과 위생, 고객의 상황, 고객이 지불할 가능한 가격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메뉴 계획은 고객만을 고려해서는 곤란하다. 고객이 만족하더라도
경영자에게 이익이 없다면 음식점은 오래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조직의 목표, 식재료 공급 여건, 시설과 장비, 종업원의 능력, 서비스 시스템, 메뉴의 수명 주기 등은 경영자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건들이다. 그림 4 참조하세요. 메뉴를 계획할 때 메뉴의 구색을 맞추는 작업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메뉴의 구색을 맞추는 작업이다. 이른바 메뉴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메뉴의 분류 방법은 음식의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기존의 상식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메뉴의 속성을 이용한다거나 수익성을 고려한 메뉴 믹스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 참조하세요. 메뉴를 계획할 때는 메뉴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 메뉴, 보조 메뉴, 요인 메뉴 등은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점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낮은 가격으로 고객의 방문을 유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달을 위한 메뉴의 역할이 존재하기도 한다. 표 1 참조하세요. 건강과 웃음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외식 기업인 햇잎갈비의 메뉴는 표 2와 같아. 치밀한 메뉴 계획을 통해 개발된 메뉴는 바로 판매를 해도 될까? 답은 아니다. 음식점에서 개발된 신메뉴는 반드시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와라와라의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5가지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새 메뉴를 내놓기 전에 27세 여성 20명을 초청, 품평회를 열어 반응을 확인한다. 마치 관능 검사를 하듯이 오감 만족도와 지불 가능 금액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표 1 역할에 따른 메뉴의 분류 방법. 표 2 햇잎갈비의 메뉴 분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메뉴 판매를 위해 필요한 필수품들. 이제 메뉴가 계획에 따라서 개발되고 목표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음식점의 경영자가 이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경영자는 메뉴북을 제작하고 메뉴 촉진 활동을 해야 한다. 종종 메뉴북이 꼭 필요한지를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 메뉴북은 단순히 메뉴를 안내하는 정도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벽면에 메뉴와 가격을 적어서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메뉴북은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메뉴북은 음식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최초의 판매 수단이 된다.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가 되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도 하며 직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림 6 참조하세요. 메뉴북의 역할이 충실히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메뉴북을 제작할 때는 음식점의 식재료와 조리 방법, 음식의 정체성, 영양 및 건강적 표현 요소, 식재료 원산지, 가격과 품질 등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메뉴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위한 메뉴 브랜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점포의 브랜드보다 메뉴의 브랜드가 고객의 기억에 오래 남아서 점포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인 사이제리아의 메뉴북은 다음과 같이 디자인되어 있다. 에피타이저, 스프, 샐러드, 메인, 디저트 등의 카테고리가
메뉴 유형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메뉴판 중앙 상단에 추천 요리가 제한되어 있다. 메뉴 추천 시에는 추천 메뉴 외에 앞에서 언급한 메뉴가 세트로 구성되어 메뉴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객단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메뉴판 하단에도 앞 페이지의 주요 메뉴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 있다. 또한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메뉴는 테이크아웃으로 표기되어 있고 쇼핑숍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소스류 등이 메뉴 하단의 페이지마다 추천되어 있다. 캐주얼 푸드 플레이트를 콘셉트로 하는 썬더볼드의 경우 다양한 메뉴 출시에 대비하여 메뉴 이미지를 사진이 아닌 그림으로 표현하여 고객이 넘겨볼 수 있는 형태의 메뉴북을 제작하였다. 이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브랜드 특성을 잘 반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업종에 따라 메뉴북보다는 메뉴보드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한 웃음과 추억을 만들어주는 기업인 햇잎갈비의 경우 메뉴보드 제작 시 갈비에 칼집을 넣는 이미지로 전문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고 메뉴판 표시 기준에 맞게 원산지, 중량 등을 꼼꼼하게 표기하였다. 메뉴북이 준비되면 음식점은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음식점의 메뉴는 소비자가 찾아와서 메뉴북을 보고 선택해 주기를 기다려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메뉴 촉진 활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음식점들은 창업 초기에 메뉴의 촉진보다 점포의 촉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구매 욕구를 크게 불러일으키려면 점포의 촉진보다는 메뉴 촉진을 통해 점포를 인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촉진은 광고, 판매 촉진, 인적 판매, 홍보 등의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된다. 음식점의 경우 광고나 인적 판매는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로 판매 촉진과 홍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이러한 촉진 활동에서 가격 할인과 같은 방법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메뉴의 차별성과 높은 가치를 강조하여 고객을 유인해야 한다. 표 2 참조하세요. 메뉴 분석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 메뉴 평가가 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전에 정성적으로 메뉴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메뉴 분석은 일정 기간 동안 메뉴를 판매한 이후에 판매한 결과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음식점이 매월 메뉴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 상권 변화, 경제 상황, 고객 욕구 변화, 식재료 가격 변동, 기업 목표 변경,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등의 내외부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메뉴 관리가 필요하다. 고객 관점에서의 수요, 경영자 관점에서의 수익성, 종업원 관점에서의 메뉴 믹스는 음식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매우 유효한 변수이다. 메뉴별 판매량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 메뉴북 위치 조정이나 판매 촉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메뉴 분석은 메뉴와 연관된 음식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메뉴 분석은 고객이 어떤 메뉴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경영자는 어떻게 수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종업원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면서도 점포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메뉴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기법은 미국의 카사바나와 스미스가 만든 메뉴 엔지니어링이다. 이 방법은 메뉴 선호도와 수익성을 평가하여
메뉴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하지만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 분석법으로 ABC 분석이 권장된다. ABC 분석은 메뉴별로 매출액 합계를 산출하여 매출액 합계가 높은 메뉴부터 낮은 메뉴 순서로 내림차순 정렬한 후 메뉴군을 A, B, C 세 분류로 나누어 메뉴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75%까지가 A 상품, 75에서 95%까지가 B 상품, 95에서 100%까지가 C 상품으로 구분한다. 통상적으로 높은 매출액을 올리는 메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비유하여 파레토 분석이라고도 한다. 표 3과 같은 음식점의 메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겹살, 소주, 생삼겹살 등의 6개의 메뉴가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A 메뉴에 속한다. 즉, 15%의 메뉴가 80%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하위 5%의 매출을 달성하는 C 메뉴는 점포에서 반드시 필요한 보조 메뉴 등이 아니라면 개선 또는 퇴출을 고려해야 하는 메뉴에 속한다. 음식점의 머천다이징은 상권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음식점의 머천다이징은 고객 특성, 상품 특성, 가격 특성을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머천다이징은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인 성별, 연령, 직업, 거주 지역, 거주 유형,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즉, 머천다이징은 상권 유형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 욕구에 적합한 메뉴 분류, 메뉴 구성, 비주얼을 다음과 같이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상권에 따른 음식점의 머천다이징 내용 확인하세요.